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내 집 마련. 오죽하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이란 말이 다 나왔을까요? 그런데 영끌 아파트 대신 과감하게 집을 지은 MZ세대 건축주가 있답니다. 결혼 이제 5년 차고요. 둘 다 20대 때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 정도 집이면은 보나마나 금수저 아니던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수들 뒤에서 세션 활동을 계속 하면서 돈을 벌어오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내가 지금 버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걸까요? 서울에 좁지만 번듯한 집을 지은 또 다른 MZ 건축주. 둘 다 사실 서울이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둘의 보금자리를 구하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아파트 살 돈으로 코딱지만한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오고 있고요. 이 집이 미래의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계획을 한다는 거는 삶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 오늘은 집으로 희망을 지은 우리의 아들, 딸들 이야기랍니다. EBS 방송국이 있는 동네죠. 호수공원이 근사한 일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쭉한 뒷대 누구실까? 오, 새로운 소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건축 탐구집에 함께하게 된 건축가 성상호입니다. 야, 여기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네. 시간이 흔적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낡아 보이지 않네, 그죠? 세월이 고인 오래된 주택단지라 젊은 건축주들이 여기에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 싶은데 평범한 집들 사이에 독특한 집이 하나 있네요. 저 집인가? 힌트도 안 드렸는데 벌써 찾으셨어요? 누가 봐도 젊은 감각이 더해진 모던한 외관의 집. 비슷비슷한 집들 사이에 단연 돋보입니다. 아, 찾던 집이 바로 이 집인 것 같네요. 집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창문 위치라든지 창문을 둘러싸고 있는 금속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집을 평범한 속에서 독특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여기는 이상한 부분에 또 이렇게 유리블록으로 된 창이 있네요. 그러게 유리블록도 독특하지만 창을 굳이 왜 바닥면에 붙여서 낸 걸까요? 주인장들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시네요. 건축주 두 분도 굉장히 스타일이 독특하시고 굉장히 젊으십니다. 혹시 아트 쪽에 일을 하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관련된 산업, 페스티벌이라든지 레이블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약간 음표도 있고 저렇게 만드셨군요. 안녕하세요. 영감이 떠오르면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는 집을 지은 드럼 치는 신이삭입니다. 그런 집에서 영감이 매일매일 샘솟고 있는 키보드 치는 정하은입니다. 남편 이삭 씨와 아내 하은 씨 모두 인디씬에서의 알아주는 연주자들로 스페이스 공감 연주자 특집에도 출연을 했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소울 딜리버리라는 밴드로도 활동 중인데요. 한국 대중음악상까지 수상한 실력파 뮤지션이랍니다. 연습실 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지하 연습실에서 한 17살 때부터 계속 지하 생활 하면서
집이랑 연습실을 이제 합치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또 있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은 합쳐져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한 건데 대학생 때부터 세션 활동과 악기 레슨으로 돈을 모은 두 사람. 그걸 바탕으로 집 지을 계획을 세웠답니다. 여기는 혹시 연고지가 있으셨어요, 일단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망원, 성산동, 뭐 홍대 다 봤는데 일단 기본 최소 4배부터 차이 나니까 이게 사이즈적으로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네이버 부동산 이제 켜서 제가 원하는 어떤 스펙이나 어떤 가격 이렇게 해서 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냥 찾아봤거든요. 반년을 또 돌고 결국에는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속이 꽉 찬 젊은 뮤지션 부부가 주거 공간과 연습 공간을 합쳐서 지은 집. 1층은 홍대 공연장이나 소극장에 들어가는 느낌인걸요? 색달라요. 현관문은 방음을 위해 이중으로 달았대요. 골목길 같아요, 뭔가. 복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뭔가 바깥과 이 뒷마당이 이어지는 여유롭게 산책하고 싶어지는 골목길 같은 복도네요. 그 중에 독특한 건 이 바닥 재료인 것 같아요. 구워서 만드는 포방전이라는 돌이고요. 경복궁이나 종묘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깨져 있는 포방전, 오래된 포방전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어디 있냐 하면은 경복궁의 건정전이나 건정전 안에 이게 있어서 신발을 신고 다니고 굉장히 이게 독특하네요. 모던한 건물에 전통적인 소재. 와, 신선하다. 포방전 골목길 끝에 작은 아늑한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여기는 뭘까? 뮤지션들의 집답게 음악을 감상하는 공간인가 했더니 카페였구나. Hey baby. 처음부터 이렇게 집을 설계하실 때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다른 뭐 기회가 있어서 하셨는지? 프리랜서고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공연도 보러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이 다 끊기는 상황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저는 예전부터 카페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카페가 가치 있는 뭔가 공간을 만들면은 우리가 음악도 하고 커피도 판매를 하면서 좀 수입에 좀 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고 또래들보다 가정도 일찍 이룬 만큼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서둘러 세운 거죠. 지하 연습실, 작업실 어디죠? 작업실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 여기 저 벽이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가 폴딩 도어구나. 어머니나 상상도 못했어요. 엄청 깊은 곳이 나오네 여기가. 숨겨진 비밀기지 같은 공간. 마음껏 악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지하 연습실인데요. 웅장한 오페라 공연장 같기도 하고 다시 봐도 놀랍다. 보통 우리가 그 지하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고 좀 음침하고 좀 그런 기운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지하 같지가 않아요. 천고가 무려 7m에 바람과 햇빛이 넘나드는 공간 설계는 오랜 지하 연습실 경험의 한풀이었답니다. 연남동 작업실 쓸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합주를 막 몇 시간씩 하다 보면 이제 숨을 못 쉬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지하 자체가 이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항상 낮에는 나가서 어떻게든 햇빛을 이제 보려고 하고 처음에 이제 유리블럭을 달고 다음날 이제 햇살이 거기를 관통해서 딱 지하로 떨어졌을 때 그걸 보면서 하길 잘했다. 그런데 둘만의 연습실 치고는 공간이 너무 크다 했더니 연주부터 녹음까지 모든 작업이 가능한 전천후 스튜디오랍니다.
모아놓은 자산에 풀 대출까지 받아 스튜디오에 투자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앨범을 계속 또 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앨범 하나 내는데 스튜디오도 빌리고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스튜디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평생 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또 다른 뮤지션들 이제 앨범 내려고 이제 스튜디오 렌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랑 1층이랑 광고나 어떤 매거진 촬영 이런 것도 대관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로라 하는 유명 뮤지션들의 세션으로 활동하며 차곡차곡 저축을 해왔다는 부부. 그중 잔나비가 빵 뜨면서 공연 수입도 수십 배 늘었다는데요.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도 한편 불안하더랍니다. 가수들 뒤에서 세션 활동을 계속 하면서 돈을 벌어오다가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40, 50대 넘어가면 그 일을 계속 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버는 돈을 그냥 단순히 어떤 내 사치나 이런 거에 쓰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집까지 짓게 됐습니다. 만약에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면,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라면 아파트보다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집을 에다가 투자하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기획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 둘의 생각들이 계속 합쳐져가지고 네. 고민을 많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으로 계속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액수의 대출을 안고 집을 짓겠다는 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사실 살 얼음판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더 무모할 수 있었던 건 집에다가 얘기했을 때 이제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는데 안 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더 앞에 전진해서 더 미래 더 큰 꿈을 꾸고 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라. 자신의 용기에 부모님의 지지까지 보태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집. 주거 공간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사롭지 않겠지 짐작은 했는데 역시나 무슨 유럽의 스튜디오 분위기네요. 여기 와보니까 이 창이 대단하네요. 내 머리 위로 뭔가 이게 벽면 창이 지붕까지 가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운데, 어떤 예술가가 작업실인데 거기도 이거보다 훨씬 가로로 한 2~3배 더 큰 사이즈의 이렇게 통창이 있는 작업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유럽의 옥상층에 가면은 이렇게 다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렇죠, 집들이 많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레퍼런스 사진 저희가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어디 외국 인테리어 잡지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처음에는 음악을 하시니까는 하프 오르간이 뭔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라디에이터인데요. 그죠? 네. 근데 한국에서 보기 힘든 건데. 네, 저희가 런던에 공연하러 가게 돼가지고 그때 가서 직접 사가지고 설치하게 된 라디에이터입니다. 저희 집에도 뭔가 딱 들어왔을 때 이질적인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한국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이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을 줬던 것 같아요. 한국 같지 않고 좀 외국 분위기고 여기에 오면은 그냥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의도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데 어떤 영감을 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이게 지붕이 한쪽 지붕이잖아요. 근데 이 지붕 경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네? 뻐꾸기 창이 왜 거기서 나와? 다음에 이제 자녀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뭐 문 열고 밥을 달라고 하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네. 아직 아이가 없는 지금은 어떤 용도일까요?
이렇게 보니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코니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공간이 특별하면 평범한 일상이 감각적인 한 장면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뭐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처음부터 있었는데. 난 이제 잘 거야. 안녕. 잘 자. When you start singing it, I can't help singing along. 침실은 딱 잠만 자는 용도로 아담하게 만들었군요. 안방 욕실은 분위기가 조금 독특하다. 조그만 안방에 비해 다이닝룸과 거실은 유난히 길쭉하네요. 더군다나 그 긴 가운데 또 긴 게 있어요. 주방이 전 이렇게 긴 걸 아니 최근에 본 적이 없어. 이게 기차야, 싱크대야. 이렇게 일자로 길면은 부엌일하기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긴 거를 원하진 않았지만 뭔가 작업도 가능하고 요리도 가능하고. 작업? 네, 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엉덩이가 좀 아파서 일어나 볼까 하면은 인덕션 옆에다가 노트북을 두고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뭔가 유동적인 공간을 거실에서 주면 어떨까. 싱크대를 책상으로도 쓸 수 있다는 자유로운 발상. 와, 멋져요. 아니 보니까는 또 하나 또 긴 게 있어. 작업대만큼의 긴 아주 이게 또 독특한데요. 일자 싱크대와 나란히 선을 맞춘 기다란 조명이네요. 이게 스테인레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파리에 있는 빌라 라우슈라는 그 공간을 보고 거기는 조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 조명을 우리도 한번 나중에 해보면 좋겠다. 여기 공간만 보면은 요 조명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밤까지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이걸 안 켜면은 깜깜한데 그 대신 바깥에 있는 뭐 공원의 조명들이 이제 여기를 좀 비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Ne t'en va pas, jolie tour Eiffel. Continue à gratter. 저희가 영감을 남한테 주려면 저희도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생활하는 데서부터 영감을 좀 얻고 싶다. Tes lumières, tes ascenseurs et ton air vainqueur. Drôle de géant. 부모님들 뭐라고 하세요? 컴플레인. 부모님들 뭐 방이 왜 이렇게 작냐? 뭐 화장실 왜 이렇게 작냐? 그러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말이 튀어나오려고 해도 그냥 됐다 뭐 참으시고. 그런데 그거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이상한 짓들을 특이한 짓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 집에서 독특한 2층에서 모양이 하나 있어요. 중간쯤 뭐라 그럴까 이 나무 그루트기 같기도 하고. 거실 한가운데 이거는 뭔가요? 소장님 표현대로 정말 커다란 고목의 둥시 같기도 하고. 혹시 음악을 위한 울림통 장치 뭐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일단 안방 들어가는 길을 재밌게 숨겨진 느낌으로 네, 가는 또 길이기도 하고요. 로봇 청소기 코너링해도 좋겠다. 또 요 안에 그 세탁실이랑 에어컨이 저기 들어가 있어서 알찬 수납 공간이었구먼요. 면적을 그냥 절약으로만 생각하면 사각형이 제일 절약적이지만 둥글어도 되는 거잖아요, 집이. 근데 그런 뭔가 다르고 싶다? 아니 굉장히 이게 이 세입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 이 직선과 만났을 때 느낌과 이 곡선이 그냥 수납 공간 용도라기에는 너무 아트적이다 했더니 안쪽에 계단이 숨어 있었구나. 아 근데 굉장히 좁네. 비밀의 공간이라서 그런가? 15cm면은
어린아이 발 크기 정도인데 정말 좁기는 좁다. 게다가 가파르기도 하고 유럽의 고성이나 성당에 빙글빙글 나 있는 뭐 그런 계단이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올라가기 편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디자인에 충실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손잡이도 없었거든요. 설계 당시에는. 저도 여기 끝에서 미끄러진 적 있고 저는 여기 중간에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여기 딱 미끄러지면 여기 딱 엉덩이가 걸쳐지거든요. 뭔가 저희만의 뭔가 특별함을 이야기했을 때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이거야. 이건 것 같아. 라고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뚱뚱한 사람 못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또 왜 이리 또 뺑글뺑글 돌아? 이건 뭐 건축적인 영감이 아니라 음악적인 영감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건가, 이게? 높은 원자료표 같은데? 저 성 소장님 눈썰미 좋으시다. 음악인의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죠? 작업실인가요, 혹시? 네, 제 작업실입니다. 아니, 근데 이 작업실 여기가 전부인가요? 여기서는 보통 제가 이제 디자인 작업도 하고 뭐 가끔 연주하고 싶을 때 하려고 이제 약간 간이로 제가 만들어 놓은 작업실이고 다락방처럼 천장이 낮고 창도 작게 하나만 내서 집중하기 딱 좋은 공간인데요. 또 다른 계획도 있답니다. 이 3층은 만약에 저희가 애를 2명을 낳으면 그 한 명의 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가벽을 치면은 작은 침대와 뭔가 작은 책상이라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제 공간은 없어지는데요. 밴드 멤버들이 왔군요. 오늘은 새로운 곡의 합주 연습을 하는 날이랍니다. 팅. 에이. What's up? Hello, what's up?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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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알겠습니다. 언제든 마음 편히 몰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생기니 음악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랍니다. 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계속 샘솟고요. 컨텐츠도 만들고 레이블도 만들고 페스티벌도 음악 페스티벌도 만들고 파티도 만들고 교육적인 어떤 원데이 클래스도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곡 하나만 터져가지고 뭐 그냥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 공간도 굴려보고 우리가 하는 음악도 해보고 딴 걸로 돈 벌어서 이 음악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음이 한미천이라는 말, 그건 그저 옛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요즘 젊은 세대들 나약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이렇게나 단단하고 야무진 청춘인가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미래를 위해 무려 서울 한복판에 집을 짓는 모험을 했다네요. 여기는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쌍문동에 오니 둘리와 친구들이 반겨주네요. 아, 성 소장님 도너 좀 닮으셨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쌍문동이죠. 오징어 게임도 요즘 그 배경이고 둘리도 여기서 나오고 1988 덕선이도 여기서 나왔죠. 만화나 TV에서 나왔던 골목길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단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는 그때 주택들이 이제는 다들 빌라들이나 다른 모습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골목길 정신 그대로 남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골목을 거닐어도 아련한 추억의 한 장면이 펼쳐지는 동네.
이 정겨운 주택가 어딘가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 거죠? 아, 저 집인가 보네요. 30년 전에 지어진 그런 벽돌 다가구 주택 사이에 몇 층이나 될까요? 근데 왜 저렇게 좁지? 전혀 안 좁은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 진짜 좁구나. 작은 성냥갑 같네. 이웃집들하고 비교해보니 확 체감이 된다. 사장님,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성사합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저기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다들 여기 빌라들밖에 없는데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 하나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엔 측면이 굉장히 좁은데 땅도 굉장히 좁죠. 땅 면적이 19.9평이고요. 그럼 건축 면적은 한 층당 50% 해가지고 8.45평 정도 됩니다. 8.45평요? 예. 9평이 안 됩니까? 네, 9평이 안 되고요. 8.45평을 해가지고 5개층에 다락까지 해가지고 6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동네 제일 높은 건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주변에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땅을 구매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설명이 약간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는데 혹시 제가 설계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코딱지만한 땅에 있을 건 다 있는 집을 지은 남편 박용걸입니다. 남편 덕분에 서울에 나만의 집을 갖게 된 아내 유혜민입니다. 저희 집 땅 모양이 위에서 보면 코 모양이기도 하고 실제로 땅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건물은 거기에 50%니까 8평밖에 안 돼요, 한 층당. 누구나 좀 어려운 이름보다 한번 들었을 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누구나 좀 편하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보통 보면은 뭐뭐가, 뭐뭐제 이런 식으로 많이 짓는데 약간 그런 고풍스러운 우아한 이름이 저희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장난스러운 게 더 좋아가지고요. 코딱지만한데 코딱지 그냥 이렇게 지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좁고 답답할 것 같은데 왜 하필 협소주택을 지은 건가요? 대학교부터 이제 자취를 했으니까 12년을 이렇게 원룸에 살았어요. 막 5평, 6평 정도 되는 공간이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근데 결혼할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5평, 6평이 맞으면 한 층은 제가 쓰고 여기 아내가 또 한 층 쓰고 나머지 한 층이 또 여유가 있으면은 둘이 살기에 문제 없겠다. 결혼 얘기가 나올 때 그 건축탐구 집에 나온 세로로라는 협소주택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한 새로운 거 좋아하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안 살아본 거? 너무 재밌겠다. 이 집도 부창부수였구만요. 뭐 아이고. 1층은 상가 임대를 주고 2층은 사무공간 그리고 3층부터가 주거공간이라는데요. 우선 3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름처럼 코딱지만 할 줄 알았는데 정말 8평쯤 맞나요?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고 앞뒤로 탁 트인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9평도 채 되지 않는 집에 현관 무시하게 크네요, 이게. 저는 집이 작다고 현관까지 좁아지면 들어왔을 때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뭐 6명이든 7명이든 와도 아파트나 이런 데서 겪었던 게 나갈 때 한 번에 신발을 못 신으니까 뒤에서 쭉 기다리더라고요. 잘했다. 현관이 널찍해야 복도 듬뿍 들어오지. 신발장도 웬만한 큰 평수 아파트보다 넉넉하네요. 분명히 제가 보기엔 아까 그 채 9평이 안 되는 땅이었는데 폭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아, 이게 넓어 보이세요? 네. 이 폭이 몇 미터쯤 돼 보이세요? 3m? 3m?
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 실제로 2.6m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최대한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몰딩이랑 걸레 바지를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을 계획했고요.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들. 여기 마이크로 시멘트를 바르면 1cm 미만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 폭이 좁으니까 그 1, 2cm, 몇 cm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그게 정말 아깝더라고요. 1cm, 아니 1mm를 두고도 치열하게 고민했대요. 요 정도 사이즈의 그런 카페나 뭐 식당이나 숙소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꼭 줄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는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재보고 했는데 저희랑 이 사이즈가 비슷하더라도 어떤 곳은 되게 좁게 느껴지고 어떤 곳은 되게 넓게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데이트 하시지 줄자를 하도 가지고 다니서 저한테 여기 좀 잡아봐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디지털 줄자라고 하나요? 그거를 사줬어요. 혼자 재라고. 소장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라인이 다 어느 것에 맞춰지는지 혹시 아세요? 이 라인과 창문의 라인과 모든 게 끝을 다 따라가 보면 하나의 가전에 오게 되는데 바로 냉장고. 여기까지? 네. 정말 그러네. 이게 병증인데. 이 높이에 요거를 다 맞춰야 해가지고 이런 선을 깔끔하게 하는 게 그래서 냉장고 사이즈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창 높이를 그리려면 도면을 그리려면 냉장고 사이즈부터 파악을 하고 소위 말해서 진상 건축가 싶겠네요. 제 앞에서 표현 안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집을 냉장고에 맞춰 짓는 경우는 처음 봐요. 그런데 깔 맞춤뿐 아니라 선 맞춤도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한다는 거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강원도 삼척 출신인 부부. 모든 게 여유로운 고향 대신 서울에 자리 잡고 싶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네, 제가 원래 한 대구에서 6년 정도 설계 사무소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건축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면 서울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가 항상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좋은 건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 오게 됐습니다. 건축가로서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서울의 터를 잡기로 계획하고 영끌에서 산 땅이 바로 이 코딱지만한 땅이었죠. 제가 강릉에 자주 가는데 언니가 있어서 강릉에 가끔 이렇게 부동산 보면 우리 땅 값인데 여기서는 200평, 300평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제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일단 일적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게 먼저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한다. 야, 이제 가장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를 발견했네요. 계단이 그냥 일체화돼서 올라가는데 그러게 이런 계단은 뭘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강철판이고요. 두께가 6mm 정도 되는 철판인데 제가 이렇게 얇은 걸 한 이유는 이 계단이 집 정중앙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앙에서 양쪽 공간의 시각적인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은 하면서 가장 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인지 고민했을 때 그게 철판이더라고요. 마치 이게 종이장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든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설계 과제. 이만하면 미션 성공인 거죠. 이게 얼마죠, 높이가? 높이가 20cm 밑으로 다 맞췄어요. 쫙 다 이어지게. 다른 건물에 많이 가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동안 다니는 건물마다 다 걸어봤어요. 어떤 게 가장 편한지. 그래서 어디 갔을 때 편한 계단이 있다 하면은 그 사이즈를 다 재보고
계단 하나에도 공간 확장의 비결이 숨겨 있는지 그 종이짝 같은 계단을 반층 오르면 안에 파우더룸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폭이 컴팩트하다. 예. 폭이 얼마예요? 저희 폭이 한 75cm쯤 됩니다. 75cm? 예. 이것도 혹시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75cm라는 치수를 만들어내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항상 75cm 되고 옆에 서고 이렇게 앉아봐. 괜찮겠어? 괜찮아? 몸으로 설계를 한 거네. 예. 그리고 저희 남편의 작품입니다. 아, 저거 휴지거리? 네,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드신 직접 거예요? 만들었어요. 노하다 하셨네. 1mm라도 더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 기초공사 때 미리 구멍을 파고 휴지거리 커버 크기로 타일을 잘라서 손수 만든 거래요. 글쎄. 공간 절약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내가 가장 만족하는 공간이 있다는데요. 눈치채셨나요? 화장대랑 세면대가 나란히 붙어 있다는 거. 여보, 지금 몇 분이야? 20분, 10분 정도 여유 있어. 화장대와 세면대의 폭과 높이를 딱 맞추느라 세면대 선반을 없애고 수저는 벽에 매립을 했답니다. 화장하면서 로션, 스킨, 크림, 뭐 선크림 이런 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손을 씻을 일이 많아요. 그리고 뭐 계속 중간중간에 화장품도 바꾸고 하니까 손을 좀 자주 씻어야 되는데 그럴 때 바로바로 손만 가져가서 씻으면 되니까 정말 편해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두 분이 상의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가 동선을 좀 잘 짜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출근 준비를 할 때 침대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밥 먹고 출근하고. 화장대에서 또 반층을 오르면 부부의 침실. 그런데 이 집은 둘러볼수록 8평 협소주택이라는 사실을 깜빡한다니까요. 거울을 아주 절묘하게 배치해서 침대 라인, 창틀 라인이 가로로 길어진 거 보세요. 또 개방감을 위해 문을 따로 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커튼을 치도록 했죠. 혜민아. 여보, 퇴근 언제 할 거야? 5시 반까지 갈게. 알겠어. 나 찌개 끓여놨어. 빨리 진짜? 와. 알았어. 30분까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서둘러 퇴근 안 하고 여유를 부리는 이유는 이 집이 바로 남편 용골 씨의 사무실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사무실에 월세를 내고 있었고 그리고 예전 살던 집은 저희 반전세였는데 거기에 대한 묶인 보증금 그리고 맨날 나가는 월세 관리비 또 주차장을 쓰면 또 매달 5만 원씩 내고 썼었어요. 그런 돈을 계산하고 제가 지금 여기 새로 지은 곳은 1층에 월세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짓는 게 조금 더 이득이더라고요. 경제적 이득에 왕복 2~3시간이던 출퇴근 시간이 이제는 단 10초. 왔어. 밥 먹자. 그래. 우와. 된장찌개야. 일은 어땠어? 오늘? 뭐 재밌었어. 재밌었어? 밥이 아주 꿀맛이겠네. 진짜 맛있다 근데. 오늘이 있기까지 열심히 살았죠.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이게 돈을 절약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애초에 소비 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요. 술은요? 술을 유일하게 쓰는 게 술인데 술도 집에서 저희 둘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실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부모님 집 가고. 부모님 집 가는 게 휴가예요. 네, 맞습니다. 삼척 바다 앞에 되게 도심 속에 있다가 자연으로 가니까 취미가 사실 건축이에요. 취미, 특기, 직업 다 건축. 아들내가 서울에 집을 지으니 삼척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죠. 아무렴 왜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는 안 믿어도 저희 남편은 믿습니다. 네, 그냥 전적으로 믿어주셨어요. 직장을 처음에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도 부모님이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한 번 너 살아봐라. 서울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처음에 하셨었는데 서울에서 삼척 남자랑 결혼한다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좋은 집을 지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성공했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올라갈 층이 남았다고요? 드디어 꼭대기 5층 게스트룸 겸 안에 취미 공간입니다. 맞은편 반층 아래에는 욕조가 딸린 커다란 욕실이 하나 더 있었네요. 어머. 협소주택이라는 게 일단 계단이 있어서 뭐 다들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장점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층이 딱 분리되어 있는 층이다 보니까 개별성도 확실하고 층층이 올라가면서 주변 풍경도 달라지고 층별로는 분명 비좁은 집이지만 다양한 경험의 면적은 둘도 없이 넓은 집. 그래요. 아직은 관절 쌩쌩한 나이니까 장점을 한껏 누리며 살면 되죠 뭐. 그래도 난간은 좀 아찔해 보인다. 만약에 굴러 떨어졌을 때도 그냥 조금만 다칠 수 있게 뭐 5칸, 6칸 이상 안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근데 나중에 아이가 있으면 가로 난간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굴러 떨어져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도 난간은 딱 잡고 멈춰야 돼. 여기만 넘. 되게 낙심적이시네. 네. 원래 놀이터도 조금씩 다치면서 그렇게 크는 거잖아요. 5층 게스트룸 너머에는 코딱지배 백미 테라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면은 이제 난간으로 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벽처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난간을 만들어서 풍경을 본다 한들 사실 4층 침실에서 봤던 풍경과 똑같아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여기 벽을 만들고 테라스는 저희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테라스 벽 가운데 세로로 긴 틈이 있는데요. 이 틈이 하루 종일 해시계 역할을 해준답니다. 물론 다 계획해서 설계한 거죠. 의도하신 것 같은데 저기 보이는 저 산은 무슨 산이죠? 북한산입니다. 전망이 끝내줍니다. 네, 여기는 그러니까- 도봉산이 있습니다. 저쪽 도봉산. 네. 이야, 근데 이게 빌라들이나 이런 풍경 속에서 저 산이 보이니까는 색다른 뭔가가 이렇게 확 와닿네요. 저 산의 조망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테라스에서 양쪽에서 보일 수 있게 한 층의 절반을 테라스에 할애한 과감한 선택. 덕분에 이 웅장한 산뷰만큼은 어느 회장님 댁도 부럽지 않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일을 하는 전 과정을 지켜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얼마나 잘할까. 이 다음 집은 또 얼마나 좋을까. 이 집이 그런 미래의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더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은 없는 것 같아요. 끝은 없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고 내일보다 또 더 나은 내일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다는 겁니다. 부부의 데이트 코스는 오늘도 코딱지 무료 테라스 카페. 첫사랑 같은 이 집에서 미래의 발판을 다져갑니다. 저번에 여기에 앵무새 들어왔던 거 기억나? 정말 귀여웠는데. 젊은 나이에 벌써 어떻게가 아니라 젊으니까 할 수 있었던 도전과 선택. 그래요.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한 계단 딛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 우리 아들 딸들한테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동생 방도 없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꼭 설득이라기보다는 마이웨이로 갔어요. 노출 콘크리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집을 지은 거죠. 노출 콘크리트 집이 제 눈에는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단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